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이 3주 만에 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31번째인데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전단이 북한 곳곳에 떨어졌다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걸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일대에서 현재까지 12시간 넘게 수돗물이 끊겼습니다. 물 공급이 언제 재개될지 미정이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200여 곳을 공격하면서 누적 사망자가 3,500명에 달했습니다. 사전 대피령도 없이 수도인 베이루트 중심가를 공습해 헤즈볼라 대변인이 숨졌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렸던 30대 싱글맘이 사망 전 피해 상황을 경찰에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그제까지 11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더니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중부 내륙과 남부 지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네, 오늘부터 서울에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초겨울로 변했습니다. 패딩은 물론 장갑과 귀마개도 총동원. 외투에 달린 모자로 찬바람을 막아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전날보다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북 진안과 무주, 장수에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등 중부 내륙 산지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고 서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날씨가 더 추워집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며 오늘 아침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서 영하권에 이른 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권에 들겠고요. 전날 대비 약 10도가량 하강하면서 아침에는 좀 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화요일까지 절정에 달하며 서울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일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나흘 정도 이어지다 주 후반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거란 관측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으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풍선을 발견하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알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6일 대북전단이 북한 곳곳에 떨어졌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루에서 공식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 퇴치, 또 기후위기 극복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예정인 가운데 정상 간의 잇따른 양자회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브라질로 이동해 순방 마지막 날까지 진행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지난 2022년 발리, 지난해 뉴델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를 테마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과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테마로 한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션별 발언을 통해 기아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탄소 중립,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특히 올해 G20 정상회의는 브라질의 추가 초청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중동, 아프리카, 남미의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이 참석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소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개발 격차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과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틀간 이어지는 G20 참석을 계기로 정상 간 양자회담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측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하루 반 동안 레바논 200여 곳을 공격해 누적 사망자가 3,500명에 육박합니다. 사전 대피령도 없이 수도인 베이루트 중심가를 공습해서 헤즈볼라 대변인도 숨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고에 따라 레바논 시민들이 먼발치로 대피하자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해 빌딩을 날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하다스 등의 건물 7곳에서 퇴거하라고 통보한 뒤 가차없이 폭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장 세력 헤즈볼라 근거지라고 주장하지만 레바논 당국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합니다. الصورة شوف هذا الإجرام قدام عيونكم هيدي منا حرب بقى هيدي صارت تدمير الأبرياء بنايات ما فيهم إلا ناس وأهالي وسكان شو بدنا نحكي 이스라엘의 공습은 보통 레바논 남부 교외 지역에 집중되는데 이번에는 베이루트 중심가도 때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전에 대피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اللي صار بتصارت الضربة العالم كلها بالسوبر ماركت بزعت فمرتي كمان خافت وانرعبت أنا كلها عادي يعني بس إنه لا كان شيء مرعب صراحة يعني. 바로 이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석 대변인인 무함마드 아피프가 사망했습니다. 아피프는 지난 9월 말 폭사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측근으로 헤즈볼라 방송 알마나르 TV를 관리하는 미디어 책임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36시간 동안 레바논 200여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아피프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현지 시간 16일에만 29명이 숨졌으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3,481명이 사망하고 14,78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 교도들이 현지 시간 17일 정부의 증집 명령에 반발해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유대교 초정통파 하레디 교도들은 텔아비브 동쪽 브네이브 라크 인근 4번 고속도로를 양방향으로 가로막고 입영 명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당 차원 대응에 나설 거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리더십 교체 가능성에도 선을 그으며 10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두고 항소심부터는 당 차원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중형이 확정되면 434억 원에 이르는 대선 비용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만큼 아예 변호인단을 당에서 직접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검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당 검찰 독재 대책위는 정치검찰에 동조한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법제사법위원들도 검찰 공소장을 복사 붙여넣기 한 정치재판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론전에 열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 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위해 김 사무총장은 리더십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며 선을 긋고 오히려 흔들림 없이 결속이 더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사법부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에는 다음 달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초청 강연 일정을 공개하는 등 기지개를 켜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재판 결과가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오는 25일에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부각하며 대야 공세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로 불거졌던 당내 계파 갈등도 봉합 수순에 접어든 만큼 이번 선고를 계기로 단일 대우 기조를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연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정조준했습니다.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쌓여가고 있다며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이어 재작년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 완박대로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역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지금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때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즉각 사퇴 촉구와 이 대표 사건을 둘러싼 의문사의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를 당론으로 정리한 데 이어 이 대표 유죄 판결까지 맞물리며 김 여사 문제로 불거졌던 여당 내 개파 간 내용은 잦아드는 기류입니다. 간만에 단일 대우 기조로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추가 이탈표는 없으리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야권 역결집을 우려하며 표정 관리에도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반사이익에만 기대거나 들뜨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뒤 공개 발언 없이 줄곧 SNS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이어가는 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여당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까진 대야투쟁의 당력을 모은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폭로를 예고한 이른바 한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지닌 야당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수업무 경비를 복원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전국의 온누리 상품권 사업 확대 예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자고 뉴스입니다.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500여 척이 서귀포 화순항 주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출동한 해경에 1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의원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과 범죄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를 요구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시흥시 목감동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과 신호 위반,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제자에게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부족하다며 외벽 등의 레커로 해임하라는 관련 문구를 쓰는 레커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최근 2년 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구속한 마약 사범이 621명으로 이전보다 약 2배가 늘었습니다.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가 줄이 끊어져 추락해 숨진 일용직 근로자의 유족 급여와 관련해 회사의 지시나 감독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일용직이라도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애국지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던 오희옥 애국지사가 어제 향년 9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불법 삽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싱글맘이 세상을 떠나기 전 경찰에도 피해 상황이 전달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를 신속 수사하겠다며 특별 단속을 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2일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 A씨는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가 숨지기 10여일 전 이미 불법 추심 피해 상황이 경찰에 전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A씨에 대한 비방 등이 적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 지인은 경찰 정보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A씨가 숨진 뒤에야 서울경찰청에 보고됐고 그 사이 A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조금 해봤으면 아마 그 죽음까지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바라는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건 그로부터 또 한 달 뒤. 지인이 처음 피해 상황을 알린 지 46일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정식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했고 처음 상황을 접한 뒤 A씨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중이었던 경찰은 수사 패스트트랙, 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에 우선에 수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별도 관리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보호와 정보 공유는 물론 신속 수사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유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노출된 채 방치된 것 또한 문제입니다. 잘 죽었다고 하죠. 곁으로 식구들하고 다 보내준다고. YTN이 접촉한 또 다른 불법 추심 피해자 역시 경찰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서를 찾아갔다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대포통장에서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50 드리고 말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6살 딸을 두고 떠난 싱글맘 사건이 알려진 뒤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촉구하자 경찰은 뒤늦게 불법 사금융 특별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검거 건수와 인원이 늘었다고 홍보하며 특별 단속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 추심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 대응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어제 오후 3시부터 현재까지 12시간 넘게 수돗물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시 상수도 사업소는 나촌 배수지에 물이 빠졌다가 다시 채워지는 과정에서 아직 복구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물 공급이 언제쯤 재개될지 확답하기 어려우며 날이 밝는 대로 복구와 함께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젯밤 11시 50분쯤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2층 안에 있던 60대 여성과 남성이 숨졌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가 2차 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 인원 등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어갔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등 의료단체의 협의체 추가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단체 두 곳만 참여한 가운데 일단 닻을 올린 여야 의정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과 의대 선발 인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정부 측 입장과 의료계 측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거듭 의료계 단체의 추가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의료단체는 현재 의협의 경우엔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단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협의체는 연말 전 성과를 낸다는 걸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원 15명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몫으로 각 3명씩 배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전공의와 의대생들 참여 여부에 따라 협의체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이라 함은 해당 문제를 못 본 채 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통을 흉내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 대표 역시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주 초 공식 출범하는 의협 비대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협의체 참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와 여당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설득할 묘수를 찾지 못하면 회의 자체가 별다른 효력을 가지기 어렵고 합의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씨가 초겨울로 급변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한 상황입니다. 출근길 버스 정류장을 오가는 시민들도 중무장한 모습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겨울용 외투와 보온용품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안팎 곤두박질했습니다. 따라서 전북 무주와 장수, 진안에는 한파 경보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으로 비공식 기록이지만 영하 9.7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관령 영하 4.5도, 파주 영하 4.4도 등 중부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10도를 밑돌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9도에 그치겠습니다. 추위는 주 초반 내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제한을 해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 무기를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한을 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자 제약을 풀어준 겁니다. And countering North Korea i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cooperation with Russia. Whatever the issue, we're taking it on together. And I think it makes a big difference for peace and security. 미국 당국자들은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을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이테크임스가 전황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북한군이 취약하며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만 편들고 있다며 북러 군사 협력을 정당화해왔습니다.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не могут этого делать без космической разведки, целеуказаний и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запад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только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휴전안에 개입하기 전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 시설에 잇따라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겨울철 에너지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곧 천일을 앞둔 가운데 전쟁을 당장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국에서 이어졌습니다. 네, 북한의 참전으로 전쟁이 한층 커진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점령한 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의 얼굴 안에 회어가 된 우크라이나가 담겼습니다. 푸틴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는 손팻말도 등장합니다. 크림반도를 점령한 지 8년 만인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는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가 저지른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Deve essere pace giusta, noi non possiamo perdonare tutto quello che ha fatto tutti questi anni, ma pure di più, non diciamo da 2014. 반러시아 시위는 독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푸틴에 저항하다 옥중에서 숨진 러시아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미망인도 참석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뒤 투쟁할 때 비로소 러시아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Мы должны выходить за т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в тюрьмах. Мы должны выходить за людей, которых убили. Вставать на их место и бороться дальше. Россия будет свободной. 러시아 편에 선 북한이 병력에 이어 신형 무기까지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전쟁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2년 만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전에 대한 푸틴의 생각에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은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Das Gespräch war sehr ausführlich, hat aber auch zu der Erkenntnis beigetragen, dass sich bei dem russischen Präsidenten an seinen Ansichten zu diesem Krieg nicht viel geändert hat.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년에 종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힌 미국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기 전 과연 어떤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국제사회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던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에서 서버 과열 문제가 발견돼 양산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대선 이후 이어진 트럼프 랠리가 주춤해진 가운데 오는 21일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미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3월 AI 컨퍼런스 GTC 2024에서 엔비디아가 공개한 차세대 AI 칩 블랙웰입니다. 기존 하퍼 시리즈에 비해 최대 30배의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 괴물 계산기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Blackwell is not a chip. Blackwell is the name of a platform. People think we make GPUs, and we do, but GPUs don't look the way they used to. 그러나 4분기 출시를 앞둔 블랙웰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블랙웰을 맞춤형 서버렉에 연결했을 때 과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출시 시기가 지난 2분기에서 늦춰진 데 이어 서버 과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블랙웰을 주문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은 다시 제품 양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엔비디아 측은 엔지니어링 팀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 중이라며 엔지니어링을 되풀이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는 21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관심입니다. 지난 8월에는 2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이전보다 상회폭이 줄어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n we have the big one, which is NVIDIA on Wednesday. And what we're really looking for there is what is the revenue growth coming out of artificial intelligence? Do we continue to see benefits there?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랠리가 상승장을 이끌었지만 지난 15일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3.25% 급락했고 반도체와 AI 관련주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을 지난해 대비 80% 이상 증가한 330억 달러, 순이익은 184억 달러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가 트럼프 랠리의 향방을 결정할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분당과 일산 등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 선도지구 지정이 이번 달에 결정됩니다. 지구 선정이 유력해 보이는 일부 단지는 아파트값이 몇 달 사이 40% 가까이 뛴 곳도 있는데 최대 관건인 주민 동의를 만점을 달성했다는 단지들이 꽤 많아서 진위 확인 결과에 따라 명함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분당 7.4대 1을 비롯해 평균 5.9대 1의 경쟁률 속에 평가 작업이 한창인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건은 역시 배점이 높아 주민들이 총력전을 벌였던 주민 동의율입니다. 중동 신도시만 90%, 나머지 4곳은 95% 이상을 받아야 만점인데 신청 단지의 상당수가 이 기준을 넘겼다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후보 단지들이 써낸 동의율이 과연 진짜냐인데 해당 지자체들이 확인 작업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세대별 동의서가 있잖아요. 네, 그 동의서에 대한 진짜 소유자인지 그리고 그 소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각 지분별 소유자에 대한 신분증이 다 들어왔는지. 동의율 검증 작업이 생각보다 엄격히 진행되자 쾌재를 부르는 단지도 있고 만점을 받아놓고서 4번에 걸쳐서 검수 과정을 거쳐서 그 검수를 다 거치고 시청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낙담에 빠진 단지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동의율 확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만약 평가 배점의 60-70%를 차지하는 주민 동의율에서 변별력이 사라질 경우 주민들의 노력과 상관없는 나머지 부문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이럴 경우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구 선정이 유력하다는 전망으로 집값이 급등한 곳도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수도 있습니다. 분당 시범 한양단지 대형 평수의 경우 선도지구 이슈를 계기로 불과 서너 달 만에 40% 가까이 매매가가 뛴 거래도 있습니다. 평형별로 금액을 이미 다 최고가를 갱신했고 지금 추가로 나오는 매물도 매물이 극히 적고 그 나오는 매물도 최고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일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이번 달 안에 국토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인데 주민 동의율에서 판가름이 날지 다른 요인에서 명암이 갈리. 무려 11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돼 철거됐습니다. 과거 6차례나 단속을 당했지만 매번 새 업주가 들어와서 상호도 안 바꾸고 불법 성매매를 반복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미로처럼 얽힌 객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는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마사지 간판을 달고 실제로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경찰이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4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곳은 최소 6차례나 경찰에 단속됐지만 상호도 바꾸지 않은 채 배짱 영업을 해왔습니다. 단속 때마다 업주만 바꾼 채 영업을 계속한 건데 그 기간만 무려 11년에 달합니다. 미용 재료 도소매업이나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를 허위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업소 2곳은 한 건물에서 영업했는데 경찰은 건물주가 오랜 기간 성매매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건물주를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끊임없는 단속에도 서울 지역 성매매 업소 83%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주가 처벌받더라도 시설물이 남아있는 한 다른 업주가 바통을 이어받아 검은 돈을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부 업주를 설득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폐쇄하도록 했지만 강제 철거 권한이 없어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속에 따른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서 더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광진구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광진구뿐 아니라 서울에서 3차례 이상 단속당한 고질적인 불법 업소의 폐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업소 건물주의 토지까지 몰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 등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토지 부분의 몰수가 파기됐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이제 겨울 4살 난 아이가 관장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엄마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엄마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흰 도복을 입은 관장이 아이를 거꾸로 들더니 매트 안에 밀어넣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 치는데 사범 한 명이 다리를 잡고 흔들어댑니다. 잠시 후 아이는 힘이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는데 사범은 그 앞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흉내라도 내듯 물구나무를 섭니다. 결국 이렇게 27분 동안 방치돼 있던 4살 도하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1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관장이 지워버렸던 CCTV 영상을 직접 본 어머니는 학대 장면에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네킹을 갖다 쑤셔 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계속 다시 보고 했는데 내 아들이에요. CCTV 영상을 복원한 경찰은 태권도 관장이 지난 5월부터 도하가 숨지기 전까지 2달 사이 140차례 넘게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범 3명도 아동학대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도하한테 학대를 했더라고요. CCTV 정황이 잡혔더라고요. 아닌 척하더니.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태권도장 관장 측은 관장의 행동이 아이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사는 아니라는 얘기지. 누구냐? 부부장이죠. 사건 2, 3일 있다가 어머니가 호흡기 뗀다고 하고 다녔다.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엄마는 CCTV 영상을 보고 또 보며 예뻐하던 아이였다. 장난이었다는 관장의 말이 떠올라 더 화가 났습니다. 뭐 좋은 일 있니? 왜 이렇게 웃어? 애를 낳았대요. 난 애가 죽었는데.
화면 속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모습이 계속 아른거리는 엄마는 잘못한 어른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반성하기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안고서 계속 사랑해주고 싶은데.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에서 노동 조건과 졸업 실패 불만을 품은 직업학교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이면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치안이 좋다는 평을 받았던 중국에서는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중국 동부 장쑤성 이싱시에 있는 한 직업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 6시 반쯤입니다.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공안은 올해 이 학교를 마친 21살 쉬모 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해 졸업장을 받지 못한 점과 실습 보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쉬 씨는 인터넷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임금 체불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의 죽음으로 노동법의 진보가 추동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악의적으로 졸업장을 막아놓고 졸업시키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행태도 비난했습니다. 이 유서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닷새 전 11일에는 광둥성 주하이시 체육센터에서 차량 돌진 사건으로 사상자 7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상하이 대형마트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엔 베이징 초등학교 앞에서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다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 당국이 통신망과 총기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시행해 폭력 범죄 발생이 낮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적 불만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내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그동안 쌓인 사회적 불만이 폭발한 것이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생성형 AI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성우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행법상 성우의 목소리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성우 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생성형 AI를 통한 목소리 재현이 쉬워지면서 성우 목소리의 무단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단 사용의 주요 표적이 된 일본 인기 성우는 성우의 목소리는 직업적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私たちの声は商売道具で人生そのものです。無断で生成 AI に使われている私たち声優の気持ちを聞いてください。 성우 단체들은 해외 영화의 더빙 등의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문제점을 제기하며 최소한 성우의 허락을 얻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원칙과 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適正にAI を使って我々の声が使われるような仕組み作りというものを作っていきたいと。 올해 1월 한 달에만 생성형 AI로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 사용해 제작한 영상이 5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유명 성우들은 지난달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何がいけなくて何が問題ないのかそれをまずちゃんと知ることそして理解して発信していくことが大事なのかなと僕は 다만 생성형 AI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何か一緒にやっていけるようなことがあるのであれば素晴らしいものにもなっていくものだと思うので 현재 목소리는 일본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성우 단체들은 일본 문화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성우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 16일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에서 생중계한 58살의 마이크 타이슨과 27살의 제이크 폴의 복싱 경기에 전 세계 6천만 가구가 채널을 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복싱 메가 이벤트는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고 기록을 깼으며 버퍼링 시스템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이런 시청률 자랑 게시물에 시청자들은 화면의 버퍼링이 심해 경기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며 불만을 쏟아내는 댓글 수천 개를 달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격투기 UFC 대회가 열린 경기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UFC 대회를 관람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가수 키드록의 히트곡 아메리칸 배드에스에 맞춰 선수처럼 입장하자 2만 명에 가까운 관객이 기립한 채 환호했습니다.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측근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가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17일 X에 글을 올리면서 전날 인도 동부 오디샤주 압둘 칼람 섬에서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재원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슈퍼 태풍 마니가 필리핀을 강타하면서 필리핀이 한 달 동안 6번째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외신들에 따르면 마니는 전날 밤 필리핀 동부섬에 상륙한 데 이어 이날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도착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시속 240km의 엄청난 강풍을 동반한 마니로 인해 수많은 주택과 학교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피해를 발생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집단 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스탐파가 현지 시각 17일 곧 출간될 교황의 새 책 내용을 발췌한 바에 따르면 교황은 일부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 집단 학살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라면이나 김치와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주 업체들도 다양한 향과 재료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한 잔, 두 잔 들어가는 술잔. 관람객이 맛보고 즐기는 술은 바로 우리의 전통주. 상큼하고 깔끔하고 약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고유의 맛을 유지하던 우리 전통주가 과일 향과 허브를 첨가하는 등 현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술에서 어떠한 향이나 특징들이 있는지를 주로 보고 특히 드라마나 영화의 삼겹살의 소주 등 우리의 다양한 술 문화가 등장하면서 전통주에 대한 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게다가 맛도 너무 다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술인 것 같아서 실제로 2019년 이후 코로나 시기를 타고 전통주 수출액은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수출량은 7%, 수출액은 2.5% 떨어지면서 주춤한 추세입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류 시장에서 우리 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위권으로 현재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세계 주류 시장의 경쟁이 심한 데다 수출에 필요한 제반 시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아무래도 생약주, 생탁주다 보니까는 배송하는데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세계 주류 수출 시장 점유율 19%로 국권이 1위 자리를 지키는 프랑스 와인의 경우 대규모 와이너리가 중심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통주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업체가 90.7%를 차지합니다. 또 업계에선 이미 각국의 전통주류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새로운 술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가의 프리미엄 주류를 찾거나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를 선호하는 등 소비자 요구가 세분화되면서 수출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면과 김치, 한식의 인기 바통을 이어받아 세계 시장을 노리는 우리 전통주. 하지만 K푸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도 분명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노래나 뮤직비디오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이른바 커버곡과 커버 영상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성과 완성도를 갖춘 화제의 커버들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화려해지는 조명, 그리고 마이크를 쥔 채 리듬을 타는 가수 존박. 곧 묵직한 전자음과 함께 노래가 시작됩니다. One look give th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 더 think fast 이유 넌 이해 못해 왜 이제 I know I did that Day one no I didn't bad Don't stop 존박이 부르는 노래는 그룹 에스파의 신곡 위플래시. 저음의 목소리에 차곡차곡 쌓은 화음까지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영상이 큰 화제가 되며 정식 음원을 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그룹 에스파 역시 찬사를 보냈습니다.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히트곡 아파트의 인트로와 함께 시작하는 뮤직비디오. 핑크빛 배경과 의상, 안무와 영상 편집까지 원작과 판박이인데 등장인물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아닌 개그맨이자 유튜버인 곽범과 엄지윤입니다.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커버한 이 영상은 소름 돋는 완성도로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놓치지 않을 텐데 네 손 꼭 잡을 텐데 많이 원했던 만큼 잘해주지 못한다. 지난 6월 한 방송에 나와 가수 린의 사랑했잖아 커버 무대를 선보인 배우 고경표. 깜짝 놀랄 가창력으로 관심을 끌었고 계속 노래해달라는 팬들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최근 정식 리메이크 음원을 내며 팬들에게 화답한 고경표. 다음 달 팬미팅에서는 직접 무대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룹 BTS의 멤버 뷔는 자신의 우상이자 팝 음악의 전설인 빈 크로스비와의 협업곡을 선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캐럴, 화이트 크리스마스 일부를 자신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해 불렀습니다. 다른 시대의 두 아티스트가 함께 부른 이번 음원은 다음 달 6일 정식 발매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이 에이스 김단비를 앞세워 하나은행에 승리했습니다. 김단비는 21득점에 리바운드 10개, 도움 6개 등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팀의 66대6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은행은 공동 2위에 올랐고 하나은행은 4연패를 당하며 5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